예, 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추억 속에 있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 그로 인해서 지난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게 하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 시대의 어르신, 오. 전 시대의 아버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특별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매번 초대되는 손님들을 직접 저희가 기사가 돼서 어허. 행복 택시를 몰고 가서 행복 정류장이라는 곳에서 만나 뵐 건데요. 네. 초대 손님과 함께 스튜디오로 와서 더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뜻깊은 말씀을 전해줄 분들이신데 네. 저희들도 정성을 다해서 한번 모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컨셉을 준비했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네. 오늘 초대되는 손님 어떤 분이실까요? 엄청 궁금합니다. 네. 네. 갑자기 이 순간에 저희한테 무슨 힌트가 담긴 것 같은 봉투 3개가. 건네드린 봉투에는 힌트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차 안에서 한 장씩 꺼내보시고 그 힌트에 맞는 오늘의 주인공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힌트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사에 탐정까지 돼서 그렇죠. 맞춰봐야 하는 거네요. 바쁘네요. 기사. 바쁩니다. 탐정.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가면서 한번 추리해 보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목사님. 자, 출발합시다. 네. 네. 오, 이게 와, 행복 택시인가 봐요. 이야, 특별하네요. 너무 멋진데요? 네. 이거 이걸 보는 자체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좋습니다. 좋네요. 예, 행복해집니다. 예. 자, 이제 한번 초대 손님을 모시러 그렇죠.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자, 목사님, 전 왜 이렇게 조금 떨리는 것 같죠? 목사님은 안 떨리세요? 솔직히 저도 담임 목사 되고 네.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떨림이 지금 그대로 있네요. 너무 떨어서 목소리까지 떨릴까 봐 겁이 납니다. 아마 우리가 예. 이제 좋은 분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설렘과 떨림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정말 기대 속에, 네. 예, 기다림 속에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출연자를 모시러 행복 택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목사님께서도 네. 아버님 생각나실 때가 있으시죠? 있죠. 네. 어머니 생각도 나지만은 네. 목회하면서 아주 힘들 때 혹은 너무 기쁠 때 생각나시는 분 아버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이 아빠보다는 엄마 이러면서 맞아요. 어머니를 많이 찾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프로그램이 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잠재된 그 그렇죠. 사랑이나 어떤 소중한 기억들을 깊이 끌어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어쩌면 그림자 같은 아버지. 네. 그러나 좀 그 그림자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가득 찹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인 만큼 어떠한 초대 손님이 이제 오실지 더 궁금해지잖아요. 네. 자, 아까 받은 힌트 봉투 세 맞아요. 가지 예, 예. 솔직히 얼른 열어보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열어보고자 한번 열어봅시다. 합니다. 네. 이 첫 번째 봉투는 너무 의외인데요. 그래요? 방탄소년단. 설마 방탄소년단? 나오시는 건 그분이 아니겠죠? 나오신다고요? 아유, 그러면 시청률이 난리가 날 텐데. 와. 왠지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어떤 분이실 텐데요. 그렇죠. 목사님,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우리 아내도 좋아하고 아. 손주는 더 좋아합니다. 예. 거기 멤버가 7명인데 그렇죠. 이름도 아시나요? 뭐 거의 다 알죠. 와, 네, 신세대 그러나 또 목사님이시네요. 성경은 제대로 모르면서 그거만 안다고 할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초대 손님. 요거 네.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추리하긴 좀 버거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 순간에 저희가 두 번째 봉투를 한번 다시 열어보겠는데요. 네. 두 번째 봉투는 초등학교. 네네. 초등학교 방탄소년단. 어허. 연관점이 너무 없어 보여요. 너무 생뚱맞네요. 혹시 방탄소년단 초등학교. 어떤 초등학생이 초대 손님일까요?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 초등학생들 모두가 좋아하는 스타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마지막 키워드에 도움을 받아야 맞아요. 뭔가 추리가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는 꽃. 꽃. 방탄소년단 초등학교. 네. 꽃. 꽃. 갑자기 아직도 미국에 모르겠습니다.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무슨 꽃일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길거리에 이제 봄꽃들이 피기도 하고요. 아하. 또 이렇게 풀 사이에서 피는 꽃들은 이제 막 자라니까 뭐 들꽃, 풀꽃, 뭐 이렇게. 풀꽃? 어? 풀꽃? 풀꽃 하면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다. 네. 예. 요즘 혜원 씨도 엄청 떠올려? 네네 아주 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시잖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짧은데 예.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 네. 순수함이 기억에 남았던 시 같아요. 맞아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네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너도 그렇다. 마지막이 마지막 행이 가장 네. 뭔가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예. 기운을 북돋아줬던 그런 시로 기억에 남는데요. 요새 패러디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너도 그렇다. 그게 아니라 네. 너는 아니다. 그런 패러디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네. 잠시 검색해 보니까요. 이 네.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네.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 제목으로 CD를 낸 분이 계세요. 바로 아. 풀꽃의 나태주 시인. 나태주 시인. 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고. 그럼 오늘 나태주 시인이 오신다는 겁니까? 어머나. 대박. 정말 대박. 설레네요. 대박. 이야, 시청자님들 너무 오늘 행복하시겠습니다. 세 네. 번째 힌트까지 딱 들어맞으니까 예. 정말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대망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왠지 나태주 선생님이 아니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네. 아마도 나태주 선생님이라 하면 굉장히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예. 안녕.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 행복정류장? 뭐, 이런 것이 써있네. 특별하다, 잉? 아버지라는 말도 특별하고, 행복이라는 말도 특별하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저 바깥으로 누군가 서 계시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왠지 오늘 잘한 네. 것 같아요, 목사님.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립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태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가 보다. 네. 아, 예, 선생님, 저 진행 맡은 이건영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아이고. 네. 예, 저는 명예 집사입니다. 명예 집사님. 그러시군요. 공주, 네. 정황 장로교회 이제 그러시구만요. 은퇴 집사. 그러시군요. 명예 네네. 집사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그렇지 않아요. 예. 목사님, 우리 나태주 선생님 차로 모실까요? 아, 네. 네. 네, 저희가 같이 안전하게 모실 건데요. 저희들이 어. 아주 방송국까지 안전하게 차로 모시겠습니다. 네. 택시비 줄어들어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이고. 아시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고,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일 났다. 네. 아. 참, 이런 날도 다 있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목사님을 운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늘 제가 일일 운전사로 잘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예. 선생님 너무 영광이시죠? 목사님께서 운전해 아, 주시는 아이고. 차를 타고요. 내가 저는 솔직히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간다는 자체가 기쁘고 흥분됩니다. 네. 지금 목사님 그 흥분된다고 그랬는데 예, 예. 이 흥분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네. 예. 흥분된다. 이게 이제 쌍스러운 말 같지만은 네. 우리는 흥분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예. 흥분되는 걸 또 그걸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시가 네. 흥분되는 순간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허. 흥분된다. 시의 그 소재, 시를 써야 될 때를 감흥이 있을 때거든요. 아하. 네. 감흥이라는 것이 그 시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감흥이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벤트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감흥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살다가 특별한 일도 없고 감흥이 없고 흥분되는 게 없으니까 네. 그걸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렇죠. 거죠. 억지로라도 흥분해보자. 네. 억지로라도 충격을 주고 어허. 특별한 것을 해보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흥분되는 게 많습니다. 네네. 봄이 왔다. 산수유 꽃이 피었다. 네네. 지금 밖에 봐서 노랗게 피어있는 나뭇가지는 무조건 다 산수유거든요. 네. 아니 선생님 그 시 예. 저희 그 목사님과 함께 모시러 가면서 읊어보기도 하고 네. 예. 그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을 또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건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랑 선생님의 그 외모의 이미지가 굉장히 따뜻하시고 아이 같으시고 꾸밈이 없고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동글동글 예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선생님 지금 뵈니까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진짜 좋은 시인 정말로 시를 써서 잘 늙은 시인은 네. 늙은 아이가 되었다고. 네. 늙은 아이. 성경에도 네. 너희가 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천국에 못 간다고. 네네.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시인도 이제 제대로 시를 쓰고 네. 잘 이렇게 늙은 시인은 늙은 아이. 아하. 늙은 네, 아이. 그게 아이. 소프트웨어는 아직 여전히 시인 아이인데 네네. 하드웨어는 늙었다 이게. 그래서 늙었지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늙었지만 아이.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서문에 네.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던 어른은 없다. 그러나 어린아이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명문입니다. 네.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던 어른은 없다. 사실이죠. 네네. 그러나 그 어린아이 시절을 여전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 상태를 좀 더 이렇게 잘 이어서 사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사람이 바로 시인이 아닐까. 아, 생크쥐베리가 말해줬어요. 와. 바로 그 사람 중에 사람이 나태주 시인님이 아닐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늙은 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 네. 목사님 제가 나태주입니다. 나 좀 태워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태워주시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네. 무슨 말씀을. 저 깊은 지금 감동이 오는 게요. 네. 일상 속에서 흥분하고 감격해라 그러면요. 하는 말씀하고, 네. 나는 늙은 아이입니다. 네. 이 말씀 속에, 늙은 아이고 싶어요. 와, 그 순수함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왠지 네, 오늘 네. 저희 만남 후에는 각자 예. 시를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네, 저도 네, 쓸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아이 선생님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어제는 영암의 월출산이는 거기 어제 갔다 왔습니다. 네. 목포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어른들 문예대학인데 네. 거기 가서 갔다 왔습니다. 아, 너무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초청이 오게 되어지면, 잠 주무시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주무실 수 참 많이 있는지요? 잡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잡니다. 저는 뭐 오면서도 잤습니다. 선생님 아, 혹시 주무시면서 꿈속에서도 막 시 쓰고 계신 건 있지요. 아니죠? 네, 있지요. 꿈속에서 이제 완벽하게 시를 쓰지요. 어머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깨어가지고서 그때도 깨야 돼요. 그래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 제가 해보니까 네. 한 3분의 1 네. 반절 정도가 꿈속에 있는 시를 그대로 옮기고 우와. 나머지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꿈에서 깨면 우리 그게 잘 그게 잊어버리죠. 꿈꾸는 상태와 깨있는 상태가 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그래서 이 머리밭에 노트를 놓고서 그걸 옮기려고 해도 네. 펜 찾아야지, 불 켜야지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네, 잊어버리죠. 네, 더 잊어버리죠. 네. 빨리 그 정발해서 날아가니까. 네. 근데 핸드폰이 생긴 뒤로는 아. 핸드폰을 머리밭에 딱 놓고 네. 빨리 이제 말하자면 아주 용을 써서 아주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네. 잠에서 빠져나와요. 예. 그래갖고 얼른 핸드폰 켜갖고 네. 거기다 문자 메시지 찾아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 안 켜도 핸드폰은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이 꿈속에서 썼던 시를 옮겨 적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새벽에 잠까지 일부러 깨가면서 쓰신 시가 엄청나죠, 선생님? 근데 그동안 절절하지요. 절절하죠. 절절한데 네. 네. 이렇게 보통 이런 때도 네.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맞아면 감흥이 있는 그런 때이고 네, 흥분이 네. 되는 때이고 네. 그리고 영감 그러니까 이 영성 이 영혼이 말을 걸어놓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아까 오다가 민들레를 봤거든요. 네네. 햇빛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공주과예요. 이건 공주. 비슷하지. 공주과나 서울과나 꽃이 비슷하잖아. 민들레. 어? 그 틈에 또 있다. 저기 또 민들레가 또 있어. 안녕. 두 개의 민들레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저희 입속으로 외우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 네. 민들레가 웃고 있었다면 네가 먼저 웃고 있었다는 것이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면 네가 먼저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하. 세상이 예쁘냐? 그렇다면 내 마음속 세상이
먼저 예뻤던 것이다. 아하. 이게 제가 요즘 그 봄길을 가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네. 네네. 아주 흔한 네. 누구나 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민들레를 보면서 제가 떠올리고 있는 문장입니다. 아, 그럼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하. 가장 먼저 들어본 거죠? 최신작인 거죠? 이야. 아직 시집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어머, 이야. 따끈따끈한. 네, 네. 네. 어우, 아니, 영광인데요. 아직 아직 탄생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 와, 그런 그러면 제목은 민들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름을 지어봐야죠. 네, 세상에나. 봄길이라고 그럴까, 봄을 가다가라고 그럴까, 뭐, 길을 걸으며라고 그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아니, 선생님, 저희가 네.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에 네. 이제 제작진으로부터 힌트 봉투 3가지를 응? 받았어요. 뭘요? 선생님을 응, 만나는지 저희는 모르고 응. 어. 봉투 3개를 줬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키워드 3개가 들어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이제 탐정처럼 응, 그렇게 응, 이제 추측해보곤 했는데요. 응. 거기에 이제 3가지 키워드가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방탄소년단, 초등학교, 꽃. 근데 저희가 이제 방탄소년단 나왔을 때 뜨악했죠. 그러다 이제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이제 한 멤버도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시고 또 연예인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많이 좋아한대요. 네. 모든 국민이 좋아하지만요. 드라마에서도 선생님 씨가 많이 회자됐고요. 네, 선생님이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으신데 네. 인기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예. 저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아하.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러려. 네네. 예. 스스로 그렇다. 네.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냥, 아,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많이 까칠하고 서툴고 네. 낯설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나이 들면서 많은 걸 포기하고 네. 아. 2007년도에 이제 제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아, 예. 네. 그때 제가 하느님의 옷자락을 제가 분명히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 얘기하면 뭐 장모님들도 좀 뭐 아닌 것 같이 얘기하시던데 저는 아니. 그렇게 보신 건 본 겁니다. 예, 네. 본인만 있죠. 예. 네. 그리고 하늘을 병실 천정이 구멍이 뚫리고 네. 우물처럼 동그랗색이고 거기에 파란 옥빛 그런 빛이 비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사이로 그 옷자락이 사라지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참 그때 기뻤어요. 네. 그러고서 제가 살았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은 뒤로. 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세상에서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는데 메이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시점을 계기로요? 예. 네.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위해주고 아. 그런 것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 뒤로 저도 네. 하는 걸 놓고 네. 그러면서 시를 썼는데 네네. 그런 뒤로 사람들이 제 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BTS도 방탄소년단 네네. 네. 저는 BTS하고 방탄소년단하고 좀 헷갈렸어요. 그러실 수 있지요. 예. 다른 이름인 줄 아셨을 예, 수 근데 있죠. 그게 한국 이름으로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제이홉이라고 하는 네네. 7명 예, 저요. 중에 예. 한 사람이 네. 제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를 네. 자기 애장 시집이다라고 네. 한번 밝혔어요. 아니,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벌써 와버렸네요. 예. 선생님, 이제 저희 네. 안에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요. 예. 더 선생님이 그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움이 이제 예. 뭐 인기의 비결이라 하셨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아주 깊이 속속들이 네, 네, 네. 파헤쳐 보면서 네. 한번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예. 좋은 분. 그 아버지는 절대로 시인 하지 말라겠죠. 아하. 반대하셨어요? 시인이 약간 시인이잖아요. 선생님 인생에 처음으로 음. 시라는 걸 써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왜 저희는 듣고 왜냐면 싶어지는데. 흥분했었겠죠. 뭐 그날.
저희 같이는 칭찬을 잘 안 하세요. 어. 근데 그때 딱 한 번 칭찬하시더라고요. 이야. 아들아, 잘했다. 어, 고맙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나신 나태주 선생님을 뵈니까 네. 더 기분이 좋고 네.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마음속에 기대도 되지만은 네. 조금 이렇게 감성이 흥분되는 것을 느낍니다. 금방 배웠네요, 저희가요. 흥분된다. 네, 예, 감흥 예. 가르쳐 주셨죠. 이게 우리말로는 설렌다는 거. 설레죠. 예. 우리는 네. 설레는 것이 좀 부족해서 네. 사는 일이 따분하고 어허. 때때로 그것이 행복감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소풍 갈 때 전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인생을 좀 설레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저도 두 분 만나서 오늘 설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의 그 제목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잖아요.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저희 제작진이 준비하다가 선생님께서 쓰신 아버지라는 그 시를 읽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주 딱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첫 번째 손님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선생님 혹시 이런 사연 알고 계셨어요? 잘 확실히는 몰랐고 네. 네. 짐작은 했는데 제가 이 방송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생각 중인데 예. 어허.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니까 이게 매우 그 시집 제목 같아요. 어허, 그렇구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앞에 이제 중심이 되는 말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쓸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 아버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네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면은 뭐 여기 방송국이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마음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다가 내 아버지 이제 똑 떨어지는 그런 강조점, 어떤 점증법적 접근 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광이죠. 네. 저희도요. 어리둥절합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고 하면 한번 왠지 네모지고 딱딱한 이름입니다. 조금씩 멀어지면서 둥그러지고 부드러워지는 이름입니다. 끝내 세상을 놓은 다음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이런 때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당신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시가 있네요. 아니 선생님 그 네모지고 딱딱하다는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평생 동안 아버지를 그렇게 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시인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네. 우와. 야, 근데 이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흥분했었겠죠, 뭐, 그날. 그래도 뭔가 아버지와의 뭔가 교감이 있으셨던 날 아니셨을까요? 아침에 세수를 하면은,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허, 네. 선생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자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늙으셨지? 그러고 보면 내가 늙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네. 거울 속에 내가 안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매우 가슴이 철렁하고 네. 마음이 싸늘하고 그래요. 네. 어머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입니다. 어머니가 네, 딸들은 그렇죠. 아마 어머니가 보이지. 그렇죠. 그렇겠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예,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 아버지를 세수하고 나와서 문득 생각해봤겠지요. 네. 네. 그럴 때 아버지를 이렇게 그 형상으로 한다면 어떤 형으로 이렇게 내본다면
네모지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둥글다면, 그리고 어머니가 이게 말랑말랑하다면 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딱딱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아닐까. 네, 그래서 네. 왠지 네모지고 딱딱한 분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 선생님의 아버님에 대한 또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은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는 대목에서 혹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으셨는지요? 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네. 아니구만요. 네, 네, 너무 잘못된 유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네. 살다 보면은요, 자잘한 문제는 어머니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큰 문제, 집안에 사고가 났다든가 아주 큰 문제, 이런 것은 어머니하고도 상의해야지만 아버지가 꼭 계셔 주셔야 돼요. 옳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없이 무덤에 찾아가서 네.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또 아버지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문자답한다는 건데 그때 그 막막한 심정, 네. 그래서 사라진 다음에 안 계신 다음에 생각하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어머니도 그렇지만 특히 아버지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사람에 따라 또 때에 따라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인생의 멘토 같은 아버지, 뭐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면서 우리가 선생님께서 시적으로 딱딱하고 또 네모지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우리 아버지요? 네. 뭐 비슷했죠. 우리 지금 제가 79세인데 우리 저희 아버지 가치는 지금 97세 생존에 계세요. 예. 그야말로 먹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죠. 춥지 않기 위해 살았던 그런 아버지 덕에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안쓰럽지요. 네. 저는 그 며칠 전이 제 생일이었는데 저는 생일날 아무것도 집에서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 근데 집 사람이 그래도 미역국이라도 끓이자서 미역국 딱 하나 끓입니다. 네. 반찬 따로 안 만들고.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아주 지겨워서 그렇습니다. 어허. 우리 아버지는 1년 내내 굶주린 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렵고 일만 하시고 그러는데 딱 생일날 한 번은 잘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욕하거나 나무라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5세에 교장을 했는데 네. 교장을 할 때도 하얀 여름인데 8월 달에 모시옷을 입고 동네 찾아다니면서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제가 가르친 아이가 사는 아이한테도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생신입니다. 와서 밥 좀 먹어주세요. 네. 이렇게 했어요. 동네 네. 잔치였겠네요. 그러면요. 네. 우리 아버지는 그 1년에 한 번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밥을 나눠 먹는 게 당신의 생애 보람이에요. 근데 저는 안 하잖아요. 미역국만 끓여 먹었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가치는 매우 안쓰럽게 사셨던 분이다. 그래서 참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참 안쓰러우셨다. 네. 힘들게 살았다. 목사님도 그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시골에서 사셨다면은 동네 길을 갈 때 아침에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해 보신 적 기억나시죠?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은 잘 부르시지. 네. 그렇죠, 조금요. 네. 그건 뭐냐면 아침 안 먹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간절했던 시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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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충남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예, 서천. 네. 예.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뭐 우리 저희 가치는 참 잘생기시고 네. 힘도 좋으시고 네. 일반 비주얼도 좋으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그런데 처옥자쇠라 아내는 옥이요 자식은 자물쇠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남자한테 이제 참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아내가 감옥이고 자식이 자물쇠다. 그래서 아내하고 자식한테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 가치는 아내인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저희들 자식한테 갇혀서 나가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19에 결혼하셔서 네. 이제 20살부터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네. 제가 저희 가친하고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 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노년설마지기 지으셔서 6남매 길러서 출가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서 이제 세상 끝나신 거지요. 그렇구나.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관혼상제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기가 어른이 네. 돼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결혼해요. 그리고서 자식 낳아서 다시 낳아서 길러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 지내고. 네. 그래서 관혼상제라는 말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어른들은 일생이 관혼상제예요. 그렇죠. 그것에서 끝이에요. 돌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친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서 참 곤고하게 어렵게 사셨죠. 아유, 그럼 아버님께서는 관혼상제의 그 책임감 무거운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셨을 텐데 어렸을 때를 이렇게 추억하셨을 때 어렸을 적 내 아버지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무섭고 따분하고 딱딱하고 혼내키기만 하고 돈도 잘 안 주고 그런 분이죠. 뭐 네.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근데 대부분 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많이 자식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요. 학교 다닐 때, 특히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저희 가친한테 미안한 것이 학교에서 이제 기성예비 같은 거 이런 걸 가져가려고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가져오라고 그러면 네. 그 가져라는 그 얘기를 돈 달라는 얘기를 꼭 아침에 했어요. 아, 저녁에 하면은 밤새 이제 그것 때문에 속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네, 네. 아침에 그러면 네. 그것도 어머니한테 했어요. 네.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직접 못하고 어머니한테 오면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어찌저기 얘기했으면 내가 동네 가서 빚 내서 빌려올 텐데. 맞습니다. 아침에 얘기하면 날 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네. 그러시면서도 누구네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빌어다가 빚을 줄 수 없느냐. 네.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을 테니까 빌려달. 그래갖고 제수전에 지어주셨어요. 이야. 미안하지요. 네. 아버지한테. 네. 번번이 저는 그러면서도 다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네. 어머니 돈 필요해요. 얼마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또 툴툴거리세요. 야, 지난번에도 너 저 저녁에 얘기하라고 했지 않냐. 근데 저녁에 얘기해봐야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네. 어차피 없다는 걸 알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네요. 배려한 거 아니죠. 아닌가요? 지멋대로 한 거지. 제가 지멋대로 한 거고 아버지는 곤란하신 거죠. 정말 묵직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선생님 아버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럼요. 느끼면서 네. 감동입니다. 네. 예. 원래 시인이 원래 꿈이셨는지 아니면 다른 꿈이 계셨는지요? 지 아버지는 절대로 시인 하지 말라겠죠. 아하. 반대하셨어요? 그럼요. 그 이야. 시인이 그게 아주 그게 약간 그 또라이기가 있는 사람 시인이잖아요. 예, 예. 예? 약간 정신이 조금 이렇게 삐딱하고 저희 가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리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이게 제가 쓴 그리움이라는 시입니다. 아, 제 아들을 보고서 제가 쓴 시예요. 네.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야. 듣는 순간 제 사춘기 아들 녀석이 네. 생각났네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시인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인의 길로 갔어요. 아하. 저희 가치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봉급 받아서 모아서 논 사달라고 그랬었어요. 논 사달라고. 네.
아주 그때는- 현실적인. 그때는 아니 우리는 다 현실적이에요. 시인만 비현실적인 거지. 아하. 논 사달라고. 네. 그래야 시골에서 이제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선생님. 그래서 저희 같이는 시인이 되는 걸 매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갔어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로 갔습니다. 선생님 그럼 처음 내 인생 선생님 인생의 처음으로 네. 시라는 걸 써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억 못하고 네. 이제 시를 쓴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5살, 고1이에요. 16, 17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시다운 시를 쓴 것은 17살 때. 이야, 빠르시네요. 썼어요. 네. 쓰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희는 듣고 왜냐면- 싶어지는데. 그분이 또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실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아하. 시험 보고 아버지하고 같이 시발 택시라는 그 옛날 찝차형인 네. 저 택시를 타고 네. 고향으로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운전 기사가 있고요, 여학생 2사람이 있고요, 저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 3사람, 7사람이 그 택시 안에 쭈그려서 탔어요. 아하. 근데 그 뒤에 여학생 2하고 제가 앉았었어요. 아이고. 아,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네. 그 여학생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래서 완전히 엉덩이 불난 송아지가 됐죠. 그 학교 성적도 엉망이고 네. 같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그렇겠죠. 아니 선생하려고 거기 갔는데 선생 공부를 안 하고 시만 쓰고 다니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그러니까 정신병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뭐 시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감성을 갖고 계셨네요. 감성은 있었는데 성과도 없었고 주변에서 볼 때는 매우 골치 아픈 아이.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아이, 특별한 아이 뭐 그랬습니다. 역시나 시의 원동력은 사랑이었군요. 그렇죠. 네. 저는 시의 원동력을 호기심과 사랑과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 네. 사랑, 그리움. 그리움. 이 3가지가 없으면 시 못 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호기심과 사랑과 그리움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끝까지 지금 이렇게 80 가까운데도 남아 있어요. 근데 본래 시를 쓴 것은 15살 때 그 여자분을 만나서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이 마음을 표현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자. 그래갖고 시를 썼습니다. 아유, 그 3가지가 마치 성삼위 하나님 순간적으로 연상이 되는 참 오래 기억에 남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게 첫 시작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으로서 이렇게 71년도 네.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71년도니까 25살 때 그때도 여자가 나오네. 아이고, 그러시구만요. 월남을 갔다 왔어요, 제가. 네. 그 군대에 있을 때. 와. 이렇게 작은 긴데도 참 월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서 제대를 했는데 복직한 학교에서 이 얘기도 또 그분 들으면 또 기분 나쁠 텐데. 월남 갔다 와서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리고 한국말이 너무너무 아쉽고 그리웠습니다. 네. 그랬던 찰나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여지없이 버림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예. 그때 아버지가 제가 경기도 연천에서 선생을 했는데 나서셔갖고 저를 고향학교로 데려가 주셨어요. 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네, 선생님이 네, 되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19부터 선생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생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가 위기 때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둑이 터져서 막 물이 콸콸 넘칠 때 네. 그때 나타나는 분이 아버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냥 보통 물이 좀 넘치거나 셀 때는 그 어머니가 다 처리해 주시고 완전히 둑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제가 그랬는데
여전히 저를 버린 그 여자분이 이제 그립고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써서 네. 신문에 냈는데 그것이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그 시로? 했습니다. 당선이 된 거구만요. 아이고. 그 여자가 저를 안 부려줬으면 저는 시인이 안 됐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인생은 짧게 보면 비극인데 네. 길게 보면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혹시 방송을 우리 젊은 분들이 듣는다면 본다면 당신 앞에 있는 그 어려운 거 실패되는 거 복잡한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네. 좀 더 기다려보고 밀고 나가다 보면 그거로 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여자가 저를 안 버려줬으면 저는 시인이 안 됐어요. 예. 젊은 사람에게도 꼭 들어야 되지만 늙은 저도 들어야 될 귀한 네.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예. 교장이 되셨는데 그때 아버님 엄청 기뻐하셨겠죠? 저희 가치는 그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근데 나이도 많으시고 또 추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못 하셔갖고 당신 아들인 저라도 너라도 선생을 해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선생을 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대신으로 선생을 했던 것이고 교장이 됐는데 첫 번째 생각이 나는 사람이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버지 보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제 의자지만은 교장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라고 얼마나 거기서 사진을 기쁘셨을까. 찍어드렸습니다. 오, 정말요? 아버지 교장은 아니지만 아들인 제가 교장입니다. 근데 그랬어도 그래도 여전히 교장은 저고요. 아버지는 교장 아버지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버지는 허전하지요. 예. 아들이 교장일 뿐이지 나는 교장 아버지라고. 본인이 꿈을 이루고 싶으셨는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뭔가 그 허전한 느낌? 큰 넓은 벌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선생님의 길을 들어서셨고 교장도 대신 꿈을 이뤄주셨고 그렇네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버지 제 가친을 정말로 용서해드린 적이 있어요. 말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해줘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돈도 안 주시고 네. 빨리빨리 안 주시고 왜 다른 집은 다 돈이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없어요? 네. 다른 집은 다 먹을 것이 좋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20대, 30대, 40대 때는 그것이 그렇게 왜 없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근데 50대 때쯤 되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되고 살아보니까 이때 아버지가 진짜 속상했겠다. 10대 때 봤던 아버지하고 50대 때 그러면요. 네. 제가 10대 때 돈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침에 신경일만 내는 거야. 내가 돈 달라면 주면 되지. 네. 네.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돼서 돈이 없어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러셨겠다. 네. 대단히 미안한 거예요. 돌이켜서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는 아버지의 그 딱딱하고 투박했지만 그 선생님의 그 권유를 이해하시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제가 54세 때, 5세 때 제가 교장 연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55세 때 교장이 됐는데 교장 연수를 딱 받고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났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승진할 것이 없고 이제 교장이 됐다. 이제 더 이상 시험은 안 본다. 그러고서 이제 저녁에 다른 친구들은 술 먹으러 나가고 그런데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선생을 했고 아버지 때문에 교장 되는 연수를 받았는데 내 뒤에 아버지가 있구나. 네. 내가 사는 게 내 삶이 아니고 아버지의 삶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와서 그 교원대학교인데 그 청주에 있는 강내면에 있는 교원대학교인데 거기서 풀밭에 제가 저녁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별이 총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와. 아버지. 그랬더니 이 말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네. 네.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렸을 때 저한테 쿠사리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돈도 안 주시고 그랬던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하고 화해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네. 그 공중전화 박스에 동전을 넣고 고향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네. 사랑방에 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이제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큰애네 여보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교장이 됐습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제가 교장이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네. 둘이 같이는 칭찬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칭찬하시더라고요. 이야. 아들아, 잘했다. 고맙다. 그 뜻은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네가 살아줘서 고맙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을 인생을 네가 살아줘서 고맙구나. 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네가 이루어줘서 고맙구나. 예.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승어부하거라라는 말이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보다 나아라. 아하. 이길 승자 나아라. 네, 네. 어조사자야 아버지 붙자. 아버지보다 나아라. 네. 아버지를 이겨라. 그러면 그건 아버지한테나 아들한테나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형을 이겨라 그러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형을 이겨라 그러면 싸워요. 네. 그러나 아버지를 이겨라 그러면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죠. 누구네 아들인데 지 애비보다 낫네. 그러면요 아버지가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네. 누구네 동생인데 형보다 낫네 하면은 네. 형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저도 그게 똑같아요. 형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커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교인들이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보다 아들 설교가 더 좋아요. 그런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승어부입니다.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승어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네. 그날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맙다 그 소리에 선생님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셨어요. 예. 아유 그야말로 세상에.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고 마음속으로 아버지하고 견뎠던 그런 모든 찌꺼기들을 다 씻어냈고 지금 고향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뵈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동행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시는 신춘문예에 당선 안 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래요? 예. 왜요? 이렇게 저는 창피한데 네. 현봉호 선생은 그거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나태주, 너 나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죠. 예. 나는 시진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보다 늦게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죽게 생겼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네네. 야, 세상은 이야. 그러니까 이 병실문을 열고 나와라.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이야.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아유 정말 멋진 아버지시네요.